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수 잘 올라왔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상승으로 잘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뭐 적당히 잘 올라왔고, 뭐 테마주들도 이것저것 많이 움직였고, 대형주들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개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식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세력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개인들하고 시장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보름 정도, 보름 조금 안 되겠는데 보름 정도 됐죠, 대충. 그래서 뭐 아주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임기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이 이제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이랑 지금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보기도 흉하고, 이게 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요즘에 계속 좀 시황을 그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선거 관련주 있죠. 그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 요걸 가지고 좀 또 오랜만에 또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위정영님하고 이제 스리타인즘님, 네, 김성중님 어서 오세요. 네. 오대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프로폴리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봄이에요, 그죠? 네, 남부지방에 지금 막 꽃피기 벚꽃 이제 주말부터 좀 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벚꽃 뭐 피고, 네, 이제 중부지방으로 좀 올라가겠죠, 그죠? 네, 봄이 왔습니다. 네. 요즘에 중국이 좀 경기가 중국 있죠? 네,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네, 아예 없진 않는데 그래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농담 반 진담 반들 얘기하지만 중국이 경제 성장이 안 좋아야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뭐 돈 많이 벌어도 공기가 안 좋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중국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수 오늘 좀 얘기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그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죠. 네. 순서는 지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방선거 얘기할 겁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지방선거 얘기 오늘 안 그래도 하려고 했더니 안철수 테마주 중에서 안내비 아까 상한가에 갔어요, 오늘. 그래서 좀 이상한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좀 얘기를 글쎄요, 좀 최대한 절제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이제 우리나라 지수 마감을 보면 잘 끝났어요. 코스피 지수 0.9% 올라서 끝났고, 최근 1월 달에 구정 전에 폭락했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이제 오늘 보시면 거래가 많습니다. 네. 그죠? 네. 여기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좀 보이고요. 네. 코스닥 지수는 이미 벗어났죠, 그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요 박스를 벗어나서 수급이 실제로 좋아지면서, 지금도 좋아요, 수급이. 네. 예, 수급이 계속 좋아지면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게 사실은 나스닥 지수죠.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 금리 인상 전부터 올랐고,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지금 거의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지금 이제 3중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네. 처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할까봐, 요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여기는 그냥 한번 내려온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나 있었나요? 그죠? 그냥 흔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번호를 매기자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꼭지점 세 개를 찍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지금 아무튼 되게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추가 상승이 더 나오면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수도 굉장히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또 급반등이 나오면은 또 확 한번 이렇게 흔들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 있죠. 환율이랑 이제 우리나라 환율하고 국제 유가를 좀 보면, 환율이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죠? 네. 급등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안정이 됐어요. 네. 선거 전에 급등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3월 8일이거든요. 네. 선거 전에 급등을 했다가 선거 끝나고 뭐 큰
이제 급등은 없었고요. 선거 끝나고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급등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을 이제 보여드렸고 이제 국제유가를 보시면 네, 여기도 지금 이제 똑같죠, 그죠? 네, 전쟁 터지고 나서 급등했다가 내려왔다 원위치했다가 살짝 또 올라오고 반등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이제 국제 농산물이랑 국제 광물 가격은 안정을 찾은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한 번 더 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수가 안정을 찾았다 이겁니다. 종목들도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히 개별주들은 뭐 재료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려고 그래요. 네. 뭐만 있으면 잡아서 주가를 급등을 시키는데 개인들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나 주식을 사기를 머뭇거리고 있죠. 네. 그때가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거나 잔머리를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잔머리 쓸 때가 언제냐면 바닥을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버스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노리는 또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네, 그 사람들은 돈을 잘 못 봅니다. 네, 인버스도 적당히 해야 되고 바닥 잡으려고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그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대 얻어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고 종목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압니다. 네. 누가 현명했는지, 그죠? 네. 원래 워렌 버핏 있잖아요. 워렌 버핏 그분도 증시가 막 지금처럼 막 급락 나오고 막 그 사람 갖고 있는 종목이 막 떨어지면 사람들이 조롱해요. 아니 뭐 워렌 버핏도 뭐 저래, 워렌 버핏이 뭐 저래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한다니까요. 비난이 아니라 조롱해요. 아이고 뭐 그래갖고 되겠냐고. 나는 인버스나 뭐 이것저것 사고 돈 벌었는데 찌찌찌 그래요. 나중에 이제 한 시간 좀 지나 보면 그 사람은 돈 많이 벌었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네, 뭐 형편없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원래 고수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고수는 말이 별로 없고 생각이 별로 없고 욕심도 별로 없고 시기질투 이런 거 별로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수일수록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하여튼 뭐 있는 척 잘난 척 뭐 계속 그래요. 열심히 하는 척. 네. 그래서 이제 생각도 많죠. 그래서 하수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네. 오늘 오전에 저기 라이브 회원들 특강을 좀 했는데 무슨 특강이냐면 일성건설 있잖아요. 어제 얘기했던 거. 일성건설 아침부터 이제 쭉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하고 세력하고 어떻게 심리 싸움하는지 막 그거 쭉 얘기하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핵심이 뭐였냐면 생각 많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어제 그 얘기했던 일성건설 오늘 급등했었죠, 그죠? 네. 주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는데 어제 제가 본대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저게 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신원종합개발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안 갔죠, 그죠? 네. 종목을 아무튼 저렇게 보면서 오전에 또 특강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지수 얘기는 끝.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제 우크라이나 수혜주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종목 얘기할 거니까 쭉 들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질 것 같다. 1번. 잠깐 찍지 마시고요. 네, 그거 말고 네. 자, 이거 있는 그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뉴스 나오는 거 다 보고 계시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잘 이겨내고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1번. 러시아가 크게 이기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네. 우크라이나가 선방하고 있는 것 같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1번. 러시아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것 같다. 잠깐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네, 다시요. 잠깐 제가 볼 때 이상하네. 1번은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선방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다. 러시아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선방하고 있는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네. 네. 제 질문을 좀 이상하게 했네요, 그죠? 죄송해요. 네. 우크라이나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1번. 네. 러시아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4번. 네. 찍어보세요. 특히 유튜브 쪽에 좀 많이 찍어보세요. 네.
누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누가 우세한 것 같냐고. 1번 찍으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쵸? 네.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자, 잘 보세요. 아니에요. 네. 여기 4번 찍으신 분들은 제 회원이실 가능성이 높은데, 네. 뉴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용병 얘기 어제인가요? 어제 했나요? 어제 낮에 했었나? 네. 우크라이나 잠깐만요. 자, 이런 뉴스 나왔죠? 네. 잘 보세요. 러시아 군대 식량, 연료, 탄약, 사흘치. 그러니까 3일 하루 이틀 3일치죠? 사흘치가 그죠? 네. 러시아 군 식량하고 연료하고 탄약이 사흘치밖에 안 남았대요. 네. 이게 오늘 우리나라 뉴스를 도배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군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뉴스를 보면 뭐 누구예요? 러시아가 지금 이런 뉴스 나와요. 속보 이러면서. 네, 잘 보세요. 네. 러시아 3일치 탄약밖에 안 남아. 그래서 소형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속보래요. 네? 근데 이 뉴스를 보면 푸틴 저 나쁜 놈 막 우크라이나 저 불쌍한 나라에다가 핵무기 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그죠? 아니 러시아가 탄약이 3일치밖에 안 남았으면 이거 조만간 끝나겠네. 막 이런 생각 드시죠?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누가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한 거예요.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 국방부 저기 장성 뭐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사람이 얘기했으면 내가 믿겠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상대국인 러시아 군 식량이 사흘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크라이나 저기 러시아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그것도 어디에다가 페이스북에. 이해되셨으면 7번 찍으세요. 네. 뉴스 볼 때 똑바로 보세요.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알아야 돼요. 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 정확하게 보고 하시라고요. 우크라이나가 보니까 선전선동에 되게 능해요. 입으로 싸운다니까 이제 입으로. 네. 러시아는 갖다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젤렌스키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푸틴을 꼭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잠깐 어딨어? 계속 만나자 그래요. 네? 만나야 된다고. 이 사람이 푸틴을 만나야 된다고.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진짜로 이기고 있으면 왜 만납니까? 푸틴이 만나러 와야지. 그죠? 네. 빌어요. 뒤로는 만나자고. 러시아 푸틴을 만나자고 이 사람이 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 나는 건 뭐예요?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다. 막 러시아 비행기들이 추락하고 있다. 막 이런 것만 나오죠. 똑바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 왜 해드리냐면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국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국제 유가가 그냥 쉽게 안 떨어질 거라니까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산유국이 아니라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라가 저런 문제가 계속 생길 거기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전쟁은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농산물하고 철강 있죠. 우크라이나가 철강 같은 거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1차 산업 중심의 나라라니까요. 1차 산업. 농산물 생산하는 게 1차 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철강 제조업이니까 1차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네. 옛날 소련이랑 같이 있을 때는 뭐 핵무기도 있고 이것저것 과학기술도 발달한 나라긴 한데 지금은 그래요 그냥. 네. 1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는 게 언제 끝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곡물가하고 철강 생산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좀 수급 이제 공급에 약간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죠? 네. 수요는 있는데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관련 수혜주들이 계속 움직이겠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푸틴 나쁜 놈 이러면서 푸틴이 나쁜 사람인 건 맞을 거예요. 그죠? 네. 공산당이니까. 공산당 원래 나쁜 거니까. 네. 근데 그 우크라이나는 더 나빠요. 거긴 공산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네. 공산당보다 더 나쁜 게 반반. 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 제일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자들도 그 사람들 취급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순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이 반반인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본주의를 욕하면서 자본주의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꼴이라니까요. 네. 뉴스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1차 산업 위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자재 가격 중에서 농산물 가격이랑 그런 것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자재 중에서 이제 곡물, 그 다음에 철강 요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기간 시설에 파괴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 그거 복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그거 복구하려면 오래 걸릴 텐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막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러시아한테 무슨 그 복구해달라고 배상이나 요청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철강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겨서 오늘 철강 수혜주들도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혜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수혜주가 뭐였냐면 처음에 이거였었죠. 대성에너지, 가스, 그죠? 이게 급등했었고, 이 가장 먼저 올라갔죠. 전쟁 터지기 전부터. 그 다음에 GSE, 그죠? 이런 게 올라갔고, 요즘 반등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왜 나오겠어요? 국제 유가가 반등 나오니까 따라서 그냥 올라오는 거죠, 그죠? 중앙 에너비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이런 테마주들이 고유가 수혜주들이 급등을 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한신기계가 튀어나오죠. 고성파워텍이 튀어나오잖아요. 원전.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보면서 우리도 에너지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권 바뀌기 전에는 원전의 소중함을 이제 깨달았고 정권이 이제 보수로 바뀌고 나니까 올리는 거죠. 한신기계가 상한가 하니까 보성파워텍이 같이 가야지 따라온 겁니다. 네. 원전 테마주가 또 올라가죠. 네.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수혜주기도 한 거예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뭐가 가겠어요? 사료주, 짐승이 먹는 사료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한일사료가 그 바톤을 또 이어받아서 날아가고 있고 현대사료는 사료주긴 한데 현대사료는 이제 최대 주주 바뀌는 그게 더 센 호재니까 사료주긴 한데 좀 대놓고 얘기가 좀 그렇죠. 한일사료가 지금 급등하다가 이제 저점 대비 이제 2배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이제 델타가 나올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비료주 중에서는 효성OMB가 갔고 그죠? 어제는 누보라고 상한가 갔다가 오늘 좀 추가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비료 업계에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남해화학이죠. 남해화학이 오늘 혼자서 9.87% 오르죠. 이게 뭐예요? 우크라이나 수혜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농기계 관련주 아세아텍 그죠? 그 다음에 뭐 시아 종자회사죠. 아시아 종묘 이런 거 올라왔고 그죠? 농우바이오 네. 여기도 종자도 하지만 농약도 팔죠. 뭐 이런 회사들. 네. 이거 말고도 이제 농업 관련 후발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시간에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시간에서도 움직였어요. 시간에는 맨 뒤에 보여드릴게요. 시간에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가 움직였냐면 철강주 오늘 뭐 휴스틸 하이스틸부터 볼까요? 하이스틸 상한가 같죠? 이게 웃긴 게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죠. 개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식을 쉬려고 그래요. 근데 세력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갖다 붙여서 올리는데 하이스틸 처음에 여기서 왜 올라왔는 줄 아세요? 이 양봉이 왜 나왔을까요? 하이스틸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아니에요. 김부겸 그때 저기 우리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제가 무방 때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게 한번 급등했었는데 왜 급등했냐면 러시아가 가스 문제, 러시아 가스 쓴다고 막 유럽이 난리가 나고 막 뭐 기름 가스 장군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네.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무총리인 김부겸 씨가 우리도 러시아 가스를 갖다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저분 미친 거 아니냐고 제가 막 대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미국 눈치도 안 보이냐고. 다 러시아 가스 쓰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러시아 가스 써야 된다고. 그것도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사람이. 근데 이제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하이스틸이 장중에 급등했어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 가스관 수혜주로. 그러니까 중간에 뭐만 있으면 철강석 가격 급등했다고 또 급등하고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 철강 그 거기 문제 생겼다고. 근데 그거는 2월 달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서야 올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 놨다 매집했다는 얘기죠. 이 핑계 저 핑계 다 갖다 붙여서 올린다니까요.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가스만 테마를 붙이고 뭐 붙여서 막 가는 거예요. 하이스틸이죠. 그 다음에 뭐 휴스틸, 금강철강, 그죠? 이런 거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남스틸은 원래 누구예요? 홍준표 씨 테마주인데 홍준표 씨 요번에 좀 안 좋은 얘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하잖아요.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격이 급해요. 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격이 급한 대신에 뒤끝이 없어요. 성격 급해요. 네, 진짜로. 네. 군대 가서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군대에서 이제 경상도 사람 만났는데 고참들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충청도 분들이 기억이 나요. 네. 조용해요. 강원도 분들은 거의 말을 안 해요. 네. 경상도 성질은 급한데 뒤끝이 없어요. 네.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 분들도 매력이 있고, 네. 경기도는 뭐 항상 뭐 평범하고, 네. 근데 이게 급한 거예요. 승질이 급하니까 아이씨 나 홍준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철강주로 확 올려버린 거예요. 이제. 네. 뭐 이렇든 저렇든 가면 되는 거 아니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재밌게 들으시라고 지금 비유를 든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그 종목들이 그래요. 그냥 뭐만 있으면 그냥 일단 올리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수혜주들이 계속 돌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었죠. 철강, 아까 사리오, 비료, 농업 관련주 있죠. 이거는 단기성 테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1년에서 3년 이상 계속 가는 저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무방에서 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아, 그럼 경남스틸 지금 들어가도 되겠네요. 한 3년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3년 들고 가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한 3주만 안 가도 막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막 괴로워합니다. 왜 안 가냐고 막. 네.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재료는 이 뭐 수급 문제는 계속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근데 상한가 치면서 급등하면 팔아야죠. 그 급등하면 거래 터지면서 급등한 걸 지금 왜 삽니까? 네. 아직 안 간 걸 사야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에너지, 곡물, 광물, 그 다음에 원전, 그죠? 이거 뭐예요? 철강,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돌면서 계속 순환매를 돌리는 겁니다. 순환매를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늦게 들어가세요. 거래 터지고 많이 올라간 다음에 뉴스가 많이 나온 다음에 저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우크라이나 쪽이 좋아 보이느냐 러시아 쪽이 좋아 보이느냐 그걸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선방하고 있는 거면 철강주가 왜 갑니까? 철강주가 왜 가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생겨서 철강 공급망이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철강 생산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에 보면은 우리나라 오늘 철강회사 보면 이런 소형주만 간 게 아니라 포스코 있죠. 포스코도 갔다니까요. 오늘 포스코 오늘 4.6% 올랐어요. 업계 2위가 누구인데 현대제철. 현대제철 오늘 6% 급등 마감했어요. 거래에 들어온 거 보세요. 이거 진짜라니까 이거. 그죠? 그리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철강회사가 누구냐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틸. 자, 신고가 나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누보라고 있어요. 아, 누보는 아까 저기 비료회사고, 유코라고 있어요. 네. 요게 신고가 개선되고 있거든요. 미국을 대표하는 철강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업종이 지금 원래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철강이 문제 생기니까 다른 나라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언론에서 맨날 감성팔이 하길래 거기에 감정적으로 빠져들지 마셔라. 응? 돈 벌려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막 그러면 안 된다. 수혜주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셔라. 인버스나 이런 뭐 이상한 거 사지 말고. 하잖아요 지금. 자꾸 이쪽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돈이 되는 쪽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적당히 하시면 되고, 테마주는 이제 그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서 급등하는 거니까 기대감이 반영돼서 급등하면 잘 팔면 빨리 팔면 되는 거예요. 빨리 간 거니까. 근데 이제 늦게 가는 거는 이제 실적으로 가겠다는 얘기니까 실적을 즐기면서, 그죠? 네. 후실적이 나오는 걸 즐기면서 이렇게 나중에 수익을 많이 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뭐 테마주하고 실적주를 구분할 것도 없어요. 빨리 가면 테마주, 네? 실적 반영될 때마다 가면은, 그죠? 실적주로 이제 수익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수혜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종목을 정책주까지 볼게요. 네. 안철수 테마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안철수 테마주가 그거 선거 전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선거주들이 다 망할 거라고 개인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가는 경우도 예전에 많았다. 근데 개인들이나 초짜 전문가들은 그걸 잘 모른다. 내가 아는 게 있는데 몇 개 얘기해 드리겠다. 무방에서도 몇 개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게 안철수 테마주였죠. 10년 전에 안철수 씨가 이제 그때 양보했잖아요. 그때 똑같이. 그때는 문재인 씨한테 양보했죠. 네. 양보하고 이제 그랬는데 문재인 테마주는 하한가 맞고 떨어졌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테마주 끝났고, 그죠? 안철수 씨는 그냥 미국을 갔기 때문에 차기 유력 대권 후보가 안철수 씨였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씨 테마주가 그때 많이 올라왔었다. 그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세요?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래가지고 왜 차트 보여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무방에서도 2번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찍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찍어주셔야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써니전자 같은 거 볼까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가 이거였잖아요. 네. 여기 제 12년도에 이분이 양보하고 나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이만큼 올랐다. 저점이 792원, 그죠? 대충 800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어디까지 가요? 6,000원까지 갔거든요. 네. 8,000원에서 6,000원 갔으면 얼마 간 거예요? 7배? 그죠? 7배 이상 갔다니까요. 이만큼 갔어요. 미친듯이 상한가 치면서 중간에 내려오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안 좋게 안 끝난다. 네? 이때는 써니전자가요 여기 200원대였어요. 200원. 대충 300원부터 올라왔다고 하면 되는데 300원에서 만원까지 30배 이상 간 거예요. 이게 30배 이상 간 것도 폭락했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왔다.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라. 그때 제가 막 달래드렸잖아요. 그죠? 네. 자, 제가 옛날에 이걸 맞췄다고 지금 자랑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한 저도, 자 보세요. 안랩을 보여드릴게요. 안랩이 상한가 나왔는데 이게요 10년 전에 저걸 본 제가 저걸 이제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 설명까지 한 제가 봐도 안랩 오늘 이거는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맞췄다 막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남들이 생각 못한 거 기억도 못하는 거 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 제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요. 안랩이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 오면은 끝이에요. 만원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양봉 한두 개 더 나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면 전고점이 여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옵션이 뭐냐면 안랩은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온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점 대비 대충 한 2배 가까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전고점에 물린 사람들 다 내보내주고 아름답게 끝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틀 전에 뭐 JP 모건에서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안철수 씨 국무총리 지명 유력 지명설 그것 때문에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JP 모건에서 안랩 지분을 열심히 사모으고 있다. 그 기사가 나와요. 한국경제 이런데 나오면서 그 뒤에 다른 외국인이 또 사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악고점을 제껴요. 네? 악고점을 제끼더니 13만 9천 원 찍고 맞고죠. 네. 오늘 상한가 가는 거예요. 17만 5,800원. 오늘 안랩이 10%까지 급등을 해도 써이전자, 까미 ENC 하나도 안 올랐어요. 꿈쩍도 안 하다가 이게 이제 16만원 넘어서고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 종목들이 따라붙은 거예요. 처음에 안 움직였다니까. 안랩 혼자 그랬어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오늘 안철수 마저 다 급등했냐면 안철수 씨가 10년 전에 그 풋풋하게 대학교 교수님 하시면서 뭐 북 콘서트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주 뭐 젊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실 때 그때 갑자기 정치인으로 이제 대두가 되면서 그때 진짜 이거 10배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게 10배 올라간 거예요. 그때 고점이 16만 원이었어요. 16만 7천 원. 근데 오늘 상한가 가면서 그 고점을 깬 거예요. 17만 5천 원이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안 하려고 하다 하는 이유가 지방선거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이분이 지방선거 나올 건 아닌데 좀 주의하세요. 예. 또 안철수 씨 여기서는 안철수 씨 욕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간 본다고 단일화 하든지 빨리 하든지 말든지 막 그러면서 안철수 씨 욕 그렇게 했잖아요. 11월 달에 여기 이거 왜 운봉 맞았는 줄 아세요? 안철수 씨가 대선에 나오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집어 던졌어요. 아 끝났다 그러면서 생짜증 내면서. 근데 사람들은요 시간 좀 지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또 막 상한가 가면 다음 대통령 안철수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사요. 사놓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있잖아요. 안랩 좀 어떻게 생각하냐요. 전 그때보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제 미치니까. 그보다 한 얘기가 똑같아요. 안랩을 왜 샀냐.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선거 이제 아직 윤석열 씨 취임도 안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한 선거 때까지 5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미치는 거예요. 5년 가져갔네. 5년. 네. 하한가 한 2개만 나오면 그분들 그런 말 2번 다시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거하고 저기 이거 후발주자라고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잘 참으세요. 네. 네. 안철수 테마주가 10년 전에 급등했다는 거를 얘기하고 괜찮다 얘기를 한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닙니다. 외국인이 막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기사 흘려서 올리는 거 보니까 저는 거꾸로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의심이 되는 거죠. 안철수 씨가 총리가 안 될라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총리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리가 돼도 끝이에요. 총리가 돼도 끝이고 총리가 안 돼도 끝이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철수 씨 테마도 조심하세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또. 얼마 전까지 안철수 씨 욕하다가 또 사셔갖고 또 고생하실까봐. 이건 아니거든요. 이 한국정보공학이라고 안철수 안랩이 그렇게 올라가도 꿈쩍도 안 하던 종목이 오늘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겠어요? 안랩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니까 한국정보공학 이게 또 안철수 테마주였는데 최근에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이게 오늘 움직이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안랩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그런 거예요. 후발주자라고 이거 사시면 또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 수익 나시면 다행인데 안 나면 어떡하실라고. 그죠? 근데 솔직히 그래요. 할 게 너무 없으면 이거라도 해야죠. 그죠? 뭐 할 게 살 게 아무것도 없고 단타 칠 것도 없고 들고 갈 것도 없다. 그러면 뭐 다 팔아갖고 이거라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 할 거 많거든요. 안랩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써이전자나 한국정보공학이 끝났다는 게 아니. 이게 또 제로 바뀌어서 갈 수도 있어요. 아까 경남스틸처럼 원래 홍준표 테마주인데
그냥 안 되겠으니까 아니 나 그냥 홍준표 안 할래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 철강주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많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한가 이러면서 이제 그 일성건설도 어제 얘기했던 것도 뭐예요? 원래는 저기 이재명 테마주인데 싹 바꾸잖아요. 이재명 씨가 말을 이번에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예? 경상도 가가지고는 박정희 대통령 좋은 사람이라고. 그 다음날 광주나 어디 전라도 가가지고는 나쁜 사람이라고. 다음 주에 경상도 가서 참 좋으신 분이라고 배울 게 많다고. 또 이틀 있다가 또 전라도 가갖고 그거 보면서 좀 그랬어요 좀. 네. 말이 일관돼야 되는데 그죠? 네. 그다음부터 테마주도 이제 사람 담는다니까요. 일성건설이 딱 바뀌잖아요.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좀 올라오죠, 그죠? 이게 부동산 정책주도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 얘기해 볼게요. 선목예술품, 이 거푸집, 이거 맨날 보라 그랬죠, 그죠? 올라오잖아요. 안 끝났다니까 이게 돈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세력들은 이 핑계 저 핑계 그냥 다 되면서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쉰다니까요. 어제 누가 NX 얘기하셨죠. 어제 NX는 이제 얘기와 본질이랑 좀 달라서 이거는 제가 뺐는데 이건 건설주는 아니니까 리모델링이니까 뭐 사촌이죠 사촌. 근데 이거 보세요. NX 차트가 나빠 보이세요? 1번 아니 좋아 보인다 1번 나빠 보인다 4번. 솔직하게 찍어보세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면 1번 아니다 4번. 빨리 찍으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종훈 얘기할 건 되게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말이 빨라지죠, 그죠? 네. 좋아 보이시죠? 네. 이거 안 좋아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좋아 보여야 돼. 네. 지금 선거 전에 못 갔던 정책주들이 차트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예요? 리모델링 대장주였잖아요, 그죠? 제로투세븐 차트 똑같이 생겼죠. 이거 뭐예요? 저출산 관련주 중에 대장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또 뭐 얘기해 드릴까? 많아요. 다 얘기하면은 청기누설이고. 또 뭐 어제 일성건설이 그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 급등했으니까 그렇지. 어제 뭐였어요? 부흥 뛰어났잖아요. 차트 비슷한 거죠, 뭐. 그렇죠? 많아요. 여기까지만. 네. 다 만들어놨다니까요 지금. 만들어 놓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시멘트 하나 얘기해 드릴까? 아시아 시멘트. 이게 뭔데요? 붕 띄워놓고 이제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오늘 갈까 내일 갈까 다음 주에 갈까 이따 갈까 막 이러시네. 가기는 가야 되는데 덕신하우징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저기 범양 형님하고 일성 형님 상한가나 나오면 나도 가야 되는데 형님들 뭐 하고 계시나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서한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오늘 가 내일 가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뭔데요? 이재명 부동산 그때 정책 수혜주들이 많아요. 이런 거 유승민 테마주 갈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하고 엊그제 계속 문재인 대통령 제가 욕하죠.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원래 계속 가게 용산을 안 건드렸으면은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 그냥 뭐 예비 받아서 잘 해보세요. 그냥 냅뒀으면은 부동산 관련주 다 올라갔을 거예요. 자연광경도 보실래요? 그대로 떠 있죠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춧가루 뿌렸다고. 여기 민주당 지지하시거나 문재인 대통령 사랑하시는 분들 청와대 게시판에 좀 얘기 좀 하세요 좀. 고춧가루 뿌렸다니까 이게.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지 마세요.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뭐 어떻게 좋게 표현합니까? 네, 고춧가루 뿌렸는데 여러분들이랑 전화 수익 내시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떨어지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윤석열 씨 쪽에서 이제 정권을 이제 잡았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방역 정책이 바뀌겠죠. 그죠?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보수 쪽에서 이제 코로나 방역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거리두기 그런 거 없애라. 방역 패스 없애라. 그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원격 진료를 해라. 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원격 진료를.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 아는 지인이 우울증이 좀 있어요. 우울증. 잠을 못 자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아요.
얼마나 이게 웃겼냐면 정신과 진료를 받으니까 우울증 때문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그 잠 안 오셔갖고 정신과 진료 받으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약 처방은 전화만 해도 해줬대요. 그러면 그냥 안 와도 밑에 약국 가갖고 그냥 받아서만 가면 돼요. 진료비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되고. 근데 그분이 막 언젠가 생짜증 내는 거예요. 작년 말인가? 짜증 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코로나 한참 심할 때예요. 막 작년 뭐 10월 12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코로나 그거 뭐 저기 방역한다고 막 사람들 4명까지만 모이고 뭐 만나지도 마라, 뭐 백신 안 맞으면 돌아다니지도 마라 그러면서 그 전화 처방을 없앴대요. 병원 와서 의사 보고 거기 대기실에서 사람들끼리 다 모여 앉아 있다가 약 받아가라고 욕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안 모이게 해야 되는데 또 거긴 또 오라 그랬대요. 이게 안 맞았다고요. 얘기 왜 하냐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오히려 모이지 말라 그러면은 약 처방을 그냥 전화로 해줬어야죠. 근데 원래 약 처방 전화로 하던 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미치겠다고. 의사 선생님은 또 얼마나 또 신경 쓰이겠어. 거기서 확진자 나오면 자기도 문 닫아야 되는데 네? 신경 쓰이고 그죠? 네. 공익청정기 또 열심히 돌려야 되고 돈 들어가고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그때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원격 진료 하게 해줘라. 원격 진료. 그래서 최근에 원격 진료 관련주 중에 인성정보 이런 거 보세요. 차트를 딱 만들어 놓고 아까 NX랑 이게 뭐가 달라요? NX 인성정보 다시 비슷하잖아요.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다 필요 없고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 돼. 거래량하고 NX 인성정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서 이제 정책주 순환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내비두면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다 해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이제 용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오늘은 또 저기 한국은행장 자기들 멋들이 또 임명해서 또 싸우죠. 더 심해질 겁니다. 감사위원장 그 본인들 그 수사 안 받으려면 감사위원장 자기들 편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앞으로.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선관위원장 갖고 또 싸울 거고 임명권 그 임명 때문에 예? 나갈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지금. 테마주 못 가게 지금 계속 고춧가루를 좀 덧뿌릴 거예요. 그래도 테마주가 가는 거예요 지금. 인성정보가 차트 되게 잘 만들어놨죠. 그러면 인성정보랑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비트컴퓨터 그래서 차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이게 차트가 지금 덜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일 좋은 게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더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아까 시간의 상한관계 소프트센 차트 만들어져 있고 시간에서 갑자기 14%가 시간에 난다. 장 마감할 때 14%까지 올라갔던데 이게 뭐냐면 장 막판에 박스권 뚫은 거거든요. 이게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보세요.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해요. 시간은 별로 없고 네. 종목은 많이 얘기해야 되고 소프트센 상한가 같죠? 이게 뭐예요? 원격 진료. 인성정보 상한가 같죠? 원격 진료. 비트컴퓨터 7% 급등 원격 진료. 그죠? 이월드는 이 저기 다른 거고. 이거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놀이공원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이월드가 뭐예요? 놀이공원 관련주잖아요. 유비케어 뭡니까? 헬스케어 원격 진료. 인피니트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삼원강제 철강주 시간에서 4% 급등. 펌스토리 사료주 시간에서 4% 급등. 왜 4% 급등했겠어요? 한일사료가 과열됐으니까 후발주자 계속 올라 나온다니까요. 아시아정명 돈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한탑 밀가루 옛날 이름 영남제군 쭉쭉쭉쭉 올라간다. 남선알미늄 뭐 이것저것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몇 번 반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요리조리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안 하려고 신라고 바닥 잡으려고 네. 근데 세력들은 뭐만 있으면 갖다 붙여서 올립니다. 세력들은 올린다고 정신없고 개인들은 도망간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네. 세력 편에 서셔야죠. 네. 세력 편에 서려면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세력이 여러분들 들어오면 무슨 식당에 저기 손님 저기 접대하듯이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안 해요. 네. 네. 구박하고 네,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아내셔야 돼요. 원래 돈 버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얘기해드린 게 결론이 뭐예요? 네. 정책주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NX 차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저렇게 똑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인성정보 차트가 그렇게 생겼었잖아요. 지금 그 대선 정책주 이제 바뀌었죠. 정부 정책주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수혜주들이 특히 정부 정책주들이 이루고 있어요. 되게 이게 10년 전에 테마주 르네상스 시대가 있어요. 르네상스. 네. 그냥 뭐 테마주 개별정세 이걸로도 부족해요.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저기 무슨 옛날 뭐 중국 저기 뭐 그 문화혁명 시대 같아. 문화혁명. 어렵나요? 문화혁명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6.25 전쟁 터졌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테마주는 아까 막 대통령 고춧가루 뿌리고 막 거의 뭐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할 만큼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때가 그때가 테마주가 거의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냥 뭐 그냥 뭐 투건 들이면 그냥 훅 갔어요 그냥. 네. 대통령 어디 인도 간다 그러면 인도에 뭐 위성 방송하는 뭐 그런 거 훅 날아가고 대통령이 어디 뭐 전기차 무슨 포럼 참석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날아가고 해외에서 뭐 원전 관련해 가지고 누가 왔다 그러면 온다 그러면 확 원전태만 날아가고 브라질에서 뭐 저기 철도 그거 뭐 사업 얘기 나오면 그냥 바로 날아가고 그랬다니까요. 되게 좋았어요 그때 나오던 차트가 요즘 나와요. 그게 이 차트들이에요. 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차트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차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번호표 뽑고 은행에 가보면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서 이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재료를 다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맨날 이 설명해요. 어제 제가 하나 방송에 풀었던 게 뭐예요? 일성건설이에요. 일성건설 라이브 거는 안 풀었어요. 라이브 게 더 세거든요. 안 풀고 일성건설은 단톡방에서 추천한 거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월요일날 추천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3,800원 전후에서 네. 오늘 4,600원까지 갔으니까 뭐 당연히 20% 수익이었겠죠, 그죠? 네, 20% 이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진짜는 어제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이게 오늘 20% 오늘 16% 급등했죠? 네, 16% 급등하고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은 막판에 조금 올랐죠. 장 초반에 안 올랐어요. 오목으로 보면 장 초반에 점심 때까지 안 가다가 마지막에 끝에 가서 조금 올린 거예요. 5%. 그러니까 누가 잘 가요? 일성건설이 잘 가죠. 네. 왜 그런다고요? 어제 얘기했으니까 어쨌건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정확하게 보잖아요. 신원종합개발이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끝난 게 아닌데 탄력은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네. 비밀인데 신원종합개발이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매물대가 있긴 있는데 많이 해결을 좀 했어요. 네. 이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일성건설이 훨씬 좋았던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새 또 9시가 됐네요. 네. 아무튼 안철수 테마주는 저게 복불복인데 대박일 수도 있고 쪽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시간에 아까 다 얘기해 드렸죠. 네. 그 지방선거 얘기를 잠깐 할까요? 9시 됐네. 네. 짧게 하고 내일 더 해드릴게요. 얘기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네. 지방선거 아까 안랩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들은 다 안랩에 빠져 있을 거예요. 안철수 씨가 총리를 하느냐 그럼 그 수많은 주식을 팔든지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이제 왜냐하면 안랩이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또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계속 그걸 물어볼 거예요. 관심이 다 거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러면 세력들은 꼭 뒤에서 딴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안철수 고 안철수 테마주 막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겠죠. 그러면 세력은 뭐 하겠어요? 서울시장에 누가 나올라나?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하나 더 어디 있어요? 경기도지사. 그 관련주를 이제 갖고 막 뭐 할 거라고요. 예.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치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씨 테마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다른 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방선거죠. 안철수 씨도 선거주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면은 안철수 쪽을 주목하지 마시고 다른 쪽을 보시라고요.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여당, 야당 후보가 나오겠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고 민주당이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막 사람들이 정계를 은퇴를 해요. 부산시장 나왔던 그 김영춘 씨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은퇴했고요. 그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저기 했던 분인데 누구죠? 그 사람 경기도 교육감. 그 사람이 오늘 이 얘기하고서 불출마 선언했어요. 이제는 떠나야 될 때다 이러면서. 김희정 씨인가? 막 사람들이 막 떠나요. 정권이 보수로 바뀌니까 다 정치 안 한대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장 나오려고 했던 민주당 우상호 씨도 아우 생각 없대 이제. 그래요. 눈치를 빨리 찾아야 된다니까요. 네. 사람들이 뒤로 다 빼요. 지금 대통령만 지금 열심히 지금 저러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를 간다니까요. 다 정치 안 한다고 돈 뜨고 말도 유시민 쇼지 말도 안 하죠.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보다는 지방선거 차라리 선거제에 관심 있으면 지방선거 관련주를 보시고 어디로 보셔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입니까? 네. 야당보다는 여당 쪽 후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힌트 드렸어요. 어디가 제일 저기겠어요? 네. 아무래도 수도권 쪽이겠죠.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이쪽인데 요즘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서울시장 후보 마땅한 사람이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경기도 쪽은 이번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쪽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네. 그쪽에. 네. 그다음에 대구시장 쪽도 홍준표 씨가 나가기 때문에 그쪽도 말이 좀 많을 거고. 네. 부산시장 쪽도 살짝 움직일 수 있고. 제가 보기에 제일 뜨거운 데는 서울시장. 근데 서울시장보다 경기도지사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순서대로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구시장 이런 순. 부산시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잘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무튼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종목들 매집 싹 해놓고 지금 우리는 매집을 다 해놨거든요. 네. 기존에 또 사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 뭐 원자재 관련주, 대선주,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방역 관련주도 이미 사놓은 게 있어요. 네. 다 깔아놨기 때문에 홍준표 씨 테마주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골고루 다 전쟁 그 뭐야 북한이 또 저기 할 거 감안해서 전쟁주도 사놨어요.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회원들하고 네, 정보도 같이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밤도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잠깐만요. 우리 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네. 김 실장님이 오늘 여기 선침해 순환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들어가서 많이 들어보세요. 요즘에 김 실장님 방에도 수익이 지금 꾸준하게 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침해하는 겁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여기 유튜브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그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